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랑 평화 협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다 타결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치겠다. 이란을 오늘 밤에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란이랑 평화 협상이 이제 조만간 타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격 명령을 취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합의를 한 그 초안에 대해 가지고 평화한 초안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 MOU 그 합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휴전을 연장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60일 동안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뭐 카타르, 중동에 있는 주요국들이 평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합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란 외무부는 나와 가지고 합의 초안이 아직은 최종 승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안이 이제 다 나왔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했다. 승인을 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원래 공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취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란 외무부에서는 나와가지고 우리는 아직 그 초안에 대해가지고 합의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하지만 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을 하고 핵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란의 자산이 이제 동결이 된 것이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방식에 대해서는 그 의견 차이를 굉장히 많이 좁힌 것은 사실이기는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 초안이 최종으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에서는 그 최고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모주타바 이제 하메네이가 아직 그 최종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이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이랑 그 평화 협상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휴전을 하자마자 뭐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 벌써 얘기가 다 끝났다. 이 얘기를 들은 지가 4월달 휴전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한 2달 동안. 그런데 아직까지도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에서는 우리는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의 그 희망사항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계속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이제 네타냐후 있지 않습니까? 네타냐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또 갑작스럽게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다가 공습을 때리겠다, 뭐 엄청나게 강력하게 very hard로 공습을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오늘은 이란의 공습을 취소를 하고 우리는 이제 합의를 거의 다 봤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타냐후는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들은 바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란의 핵 협상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핵물질을 제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좀 잘 했으면 한다. 그리고 미사일 생산 같은 것들도 제한을 좀 잘 하고 그리고 이제 테러 단체들한테 이제 지원을 이렇게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원 같은 거 이제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하겠지라고 그렇게 미국을 지지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조만간 유럽을 이제 또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하거든요. 요번 주 주말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제 유럽을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랑 다 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단이 이제 유럽을 이제 방문하면서 아마도 그때 공식 서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도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요번 주 주말에 뭐 내일 모레 이렇게 돼가지고 그 평화 협상이 돼가지고
사인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공식적으로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계속해가지고 뭐 평화협상 이제 조만간 끝났어, 뭐 다 합의가 됐어, 그렇게 말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뭐 공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면서 합의를 이제 조만간 거의 다 봤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사인을 한다는 동 만다는 동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진짜 혼돈 속에 있는 미국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란과의 그 평화 협상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평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개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통행료 없이 전면 재개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전쟁 전에 물동량을 다 회복을 이렇게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또 해제를 한다. 그리고 이제 레바논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60일 동안 휴전을 이제 연장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은 이제 어떠한 혜택을 이렇게 또 받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란은 60일 동안 이 휴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동안에 석유를 판매를 할 수 있는 임시 제재 유예를 이렇게 또 받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휴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번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석유를 이제 팔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카타르에 묶여 있는 동결 자금도 어느 정도 이제 풀어줄 것으로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민감한 그 핵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에 있는 그 핵을 농축을 한 것을 해외로 이제 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란 내에서 유엔 사찰단 이제 감시하에 핵 농축을 희석을 하는 그런 이제 방안에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렇게 또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핵 농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60일 동안의 그 휴전 안에 60일 휴전 기간 동안에 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2차적으로 본 협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아마 얘기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번 이제 평화 협정도 완벽하게 이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냥 60일 동안만, 2달 동안만 휴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60일 뒤에 또 2차 뭐 본 협정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야. 요번에 이제 평화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아마도 뭐 내일 모레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랑 같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유럽으로 이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서명식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에서는 아직까지도 최고 지도자 모주타파 하메네이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아직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이 소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이 소식도 나중에 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이 평화 협상에 대해 가지고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뉴스는 보수 성향의 이제 오른쪽으로 좀 이제 치우쳐진 그런 이제 뉴스 채널이거든요. 이 내셔널 리뷰 이 뉴스 채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핵 협정에 대해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약하다. 굉장히 위력적인 합의다라고 지금 보수파 이 매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 이란과의 이제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이 이란의 내정에 간섭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그런 조항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독재 정권을 축출을 하려는 이란 민중을 지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기존 공약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그 협상을 제대로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을 한다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란이 테러 조직을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를 하는 그런 조약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번 이 평화 협상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핵 협상을 60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60일 뒤에 또다시 그 평화 협상을 한다. 라는 그런 선언문에 불과하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평화 협상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냥 60일 동안 휴전을 진행을 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60일 동안 휴전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란은 이 60일 동안에 군사력을 다시 재구축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평화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재개방을 하고 이란의 동결 자금을 다시 뭐 풀어주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그 자금들 다시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빨리 이렇게 또 팔아버려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란의 군사력을 다시 재구축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은 2달 뒤에 다시 더 강력한 전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휴전도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을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카드도 져버리게 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한테 전적으로 굉장히 나쁜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네요. 그냥 이란의 전쟁 전으로 이제 돌아간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편이 여기 보수파 매체거든요. 이 보수파 매체에서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평화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살을 하고 뭐 돈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그랬지만 지금 이 평화를 본다고 하면은 그냥 전쟁 전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 이 이란에 있는 하메네이도 축출을 하지 못하고 있고, 뭐 사살을 하긴 했지만 그 아들이 지금 이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도 되지 않았습니까? 최고 지도자도 축출하지 못하고 있고, 핵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버리다 보니까 압박 카드도 없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겨놨다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이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이란이 그 영유권을 그 주장을 하지 않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영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통행료까지 이렇게 또 걷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막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나쁜 그런 선례를 이렇게 또 남겼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 봐라 결국에는 평화협상을 이렇게 따면서 물러서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된지 이렇게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마도 이거를 따라할 수도 있을 것으로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뭐 침략을 뭐 한 달에 만단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은 더 큰 규모로 이 남중 국해나 뭐 대만 해역 같은 곳들을 장악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미국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보수 매체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전쟁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사살도 이렇게 됐지만 그런데 결국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보수 매체들까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나쁜 그런 뉴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외교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란의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이랑 평화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런 평화협정 초안 조건들을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란 매체에서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란의 석유 제재를 해제를 한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결이 된 이란 자산들을 해제를 하고 그리고 미국이 그 해상 봉쇄를 이렇게 또 한 것을 풀기 전까지는 최종 협상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게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란은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을 한다. 그리고 이란 내에 있는 모든 미군을 철수를 한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동맹국들은 이란에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을 제시를 한다. 라고 이제 이란 매체에서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공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출수 소셜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이란 매체가 지금 떠들고 있는 평화 협정은 이거는 서면으로 합의를 한 그 실제 조건이랑 전혀 무관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매체에서 평화 협상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보니까 이제 미국이 좀 이제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것이랑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란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종하지 못할 아주 매우 불량스러운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Very dishonorable people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이란 사람들한테는 good face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양치기 소년이지 않습니까? 이란이랑 이제 평화 협상을 이제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 이제 믿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평화한 합의를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미국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고요. 이란한테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매체들까지 이제 나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이거는 뭐 증거의식이나 이제 마찬가지 아니느냐.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냥 전쟁 전으로 돌아간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었던 그 평화 협상보다 아주 더 쓰레기다라고 보수 매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를 이렇게 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좀 이제 못 믿어온 그런 대통령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는 미군이 어떤 선박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선원 3명을 이제 사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살이 된 그 선원을 이렇게 또 보니까 인도 사람이었어. 그 선박이 인도 국적의 선박이었습니다. 유조선이었어. 그러니까 이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해군의 말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이 공격을 했다고 해요.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사망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 기사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드론을 쏴가지고 인도 사람들을 사살을 했다. 이 인도 국적의 유조선을 공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다라고 분명히 미국 측에서 공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제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이란이 드론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미국이 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외교관을 소환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반발을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말을 못 믿겠어. 아니 분명히 어제는 그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지금 이란이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부인을 이렇게 또 하면서도 이제 이번 주말에 유럽으로 이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 G7 정상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랑 유럽에 이렇게 또 가는데 이 G7 정상회담은 이제 바로 전에 그 평화 협상에 대해서 이제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거든요. 또 이제 기대감을 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기대감을 줘가지고 안심을 지금 시켜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어쩌면은 평화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어쨌든 간에 오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좀 이제 안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상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금 안심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조만간 백악관에서 UFC 이 경기가 이제 치러진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맞이를 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자신의 그 백악관에서 자신의 생일 잔치를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이 이벤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UFC 역사상 그리고 이제 백악관 역사상 최초의 이벤트이다 라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이런 격투기가 할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에 이 이벤트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80세 생일이자
국기 제정일이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거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이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념 행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일 잔치를 UFC 경기를 하면서 백악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백악관 이제 바로 앞에 잔디 그 광장에 엄청나게 커다란 UFC 경기장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장이 만들어지기까지 6천만 달러가 소요가 됐다고 해요. 6천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텍스페어들의 머니이지 않습니까? 세금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예, 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이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이다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라고 하면서 세금을 써가지고 6천만 달러를 써가지고 UFC 그 경기장을 지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요번 이제 이벤트를 이렇게 또 하면서 백악관 잔디밭에는 4,000명에서 5천여 명 되는 관람객이 입장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 근처에 있는 광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광장에 엄청나게 커다란 스크린 설치를 해가지고 12만 명이 몰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대규모 페스티벌로 지금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UFC랑 굉장히 끈끈한 그런 인연이 있다라고 합니다. 2020년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않았습니까? 패배를 하고, 그리고 1월 6일 그 의사당 폭동 사태도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이렇게 또 당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UFC랑 끈끈한 연을 이렇게 또 가지고 UFC 뭐 경기장에 막 출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이렇게 또 이어갔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UFC를 이렇게 또 보는 그런 이제 남성층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UFC랑 굉장히 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치적인 지지층을 탄탄하게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UFC도 이렇게 지금 보상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어마무시한 이목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또 비즈니스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실제로 UFC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라마운트랑 77억 달러 규모의 중계권 계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FBI, 뭐 국무부, 새로 뭐 파트너십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이렇게 또 연다라는 것 그 자체가 역대 최고의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UFC랑 서로 지금 상부상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번 이 UFC 경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4,000석에서 5,000석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1,400석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 티켓을 이렇게 또 뿌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이 티켓을 지금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골든 기념 주화가 있다고 합니다. 12,000달러짜리 골든 주화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UFC 그 행사를 이제 맞춰서 지금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UFC 티켓을 뭐 팔진 않지만 나눠주면서 이 골든 동전까지 이렇게 또 팔고 12,000달러짜리 골든 동전까지 이렇게 또 팔면서, 이게 국가 행사이지 않습니까? 250주년을 맞이를 해가지고 하는 UFC 경기인데, 그런데 이거를 사유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 생일 잔치지. 생일 잔치면서 비즈니스화까지 하면서 지금 뭐 골든 코인까지 지금 팔고 있다 보니까, 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야, 진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와. 어쨌든 간에 이제 유고보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이 백악관에서 이제 UFC 경기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타당한지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미국인의 51% 정도는 백악관에서 UFC 교체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은 반대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찬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그런 소리죠. 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 이러한 뭐 비즈니스 행사 같은 거 이제 상업 행사이지 않습니까? UFC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솔직히 본다고 하면은
연방법적으로도 이거는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거를 이제 이 대회를 중단을 해달라라는 그런 소송도 제기를 해놓은 그런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80세 생일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UFC 경기는 진행이 된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유가가 높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높은 상태인데 그런데 아마도 어쩌면은 이 유가가 더 미친 듯이 오를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석유 시장의 비축유가 고갈이 될 위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또 막히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원유가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축유를 빼가지고 지금 이 유가를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 비축유는 저장을 해뒀었던 거를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축유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고갈 위기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고갈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다 쓰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유가가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선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이렇게 떠면서 이란이나 평화 협상하는 거 조만간 타결이 될 것이다 라고 2달 넘도록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시장을 안심시켜 버리다 보니까 지금 유가는 80달러대를 지금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착시 현상이다. 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이 비축유가 거의 고갈이 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번 여름이 이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올 여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이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공급이 제대로 이제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달 뒤쯤에 유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여름 끝자락쯤 가가지고 비축유가 이제 거의 다 떨어지게 된다고요.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 비축유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한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 순위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위험 순위는 아니라고요. 이게 비축유가 있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위험 순위가 아닌데 이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위험 순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때부터는 유가가 13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급등을 이렇게 딸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이제 막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년쯤 된다고 하면은 올해 말쯤 된다고 하면은 유가는 2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내일에 뭐 평화 협상에 사인을 한다네 만다네 얘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유가는 계속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아마 한 달 이내에 미친 듯이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뻥카를 날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평화 협상 된다 만다 얘기하고 있는 게 평화 협상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뻥카를 계속 치고 있는 게 시장을 좀 이제 안정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계속 이제 높아져야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그런데 지금 뭐 위태위태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끝난 다음에 이제 다음 대통령은 엄청나게 개고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난장판을 해둬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다음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오늘이 드디어 그 스페이스 X가 IPO를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스페이스 X가 오늘 이 IPO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주식을 엄청나게 남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주식 발행을 공급을 어마무시하게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를 이렇게 또 보면은 주식 발행액은 3,890억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거품기도 뛰어넘은 것이고 닷컴 버블도 뛰어넘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는 1996년도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수많은 대기업들에서 특히 이제 기술주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계속 이제 발행을 내리기도 하면서 돈을 계속 이제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스페이스 X가 IPO를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X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오픈 AI도 이제 IPO를 조만간 한다고 하고요. 엔초픽도 이제 IPO를 조만간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그런 기업들이 이 AI 기업들이 스페이스 X도 AI 기업이거든요. XAI를 합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스페이스 X이긴 X이지만 AI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또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AI 기업들이 대규모 IPO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주식시장으로 돈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주식 발행을 미친 듯이 하고 있는지, 기록적인 주식 발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보면은, 왜냐면은 지금 빅테크들이 AI에다가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최근 이제 몇 년 동안은 미국 증시를 떠받치고 있었던 게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다 라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주식 바이백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기술주들의 주식을 계속 이제 끌어올렸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AI에다가 투자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픽 카드 사야 되고 엔비디아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줘야 되고 전력만도 뭐 더 많이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엄청난 이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렇게 또 만들고 있으면서 자본이 엄청나게 필요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에서 캐시플로우가 지금 없다라는 그 캐시플로우가 지금 없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또 모자르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 발행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잉여 현금이 이제 부족해지고 있다 보니까 돈이 이제 더 필요해지고 있다 보니까 주식 발행을 미친 듯이 이렇게 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 이게 조만간 진짜 뭐 오지 않을까, 급락을 이렇게 하는 폭락 사태가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라클에서도 이제 현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추가 주식 발행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알파벳, 구글 역시 AI 투자 자금을 이제 마련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대규모 유상 증자를 이렇게 또 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 가지고 주식을 지금 엄청나게 발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투자를 위해 가지고 이 투자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다 버블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위험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딱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스페이스X IPO 맞물려 가지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스페이스X가 드디어 IPO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X가 IPO를 이렇게 또 하면서 주식을 상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상장을 하자마자 주식이 20%나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뭐 17%, 20% 미친 듯이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스페이스X의 티커는 SPCX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모가는 $135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장을 했었을 때에는 $150로 개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장을 이렇게 또 하자마자 17%, 20% 이렇게 상승,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폭등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X는 IPO를 이렇게 또 하자마자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그냥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야, 이제는 $1 trillion 시가총액은 그냥 넘어서네요. 그러면서 지금 2조 달러, $2 trillion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스페이스X가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매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이 주식을 IPO를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주식이 한 5%만 거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 주식, 전체 주식의 30%를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돌렸다고요. 공개를 이렇게 떼가지고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스페이스X의 주식이 어쩌면은
2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전망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X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 스페이스X가 IPO를 이렇게 또 하자마자 최초의 조만장자로 일론 머스크의 그 자산이 1 트릴리언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1 트릴리언 달러 자산을 가지게 된 인류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와, 미쳤습니다.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래요. 1 트릴리언 달러. 그러면서 이 회사 내부에서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억만장자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억만장자들 뿐만이 아니라 밀리언웨어들, 백만장자들도 쏟아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수천 명의 임직원들, 직원들이 아마 밀리언웨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스페이스X에서 그냥 청소부도 뭐 주식을 이렇게 더 줬나봐요. 청소부도 백만장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야, 스페이스X 청소부라도 들어갈 걸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스페이스X로 주식이 지금 쏠리고 있다 보니까 경쟁 우주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경쟁 우주 기업들의 주식이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빼가지고 스페이스X에다가 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뭐 레드와이어 같은 곳은 13%가 빠지고 있다고 하고요. 로켓랩도 한 12%가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주식에서 돈을 빼가지고 스페이스X에다가 지금 넣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은 2%가 하락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스페이스X의 IPO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오픈 AI도 있다고 하고요. 엔트로픽도 이렇게 또 IPO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IPO 시장에 거대한 파도를 지금 몰고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도 지금 성공적으로 IPO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오픈 AI나 이제 엔트로픽도 성공적으로 IPO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야,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뉴스를 이렇게 더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트릴리언 달러 니어가 됐다라고 합니다. 1조 달러의 자산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합니다. 조만장자. 와,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페이스X 지분의 가치를 본다고 하면은 7,660억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7,660억 달러. 그리고 테슬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2,800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만 합친다고 해도 스페이스X랑 테슬라만 합친다고 하면은 1조 500억 달러가 된다, 자산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회사들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주식으로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스페이스X의 자산이 7,660억 달러. 우와,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조만장자가 이제 탄생이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시총도 1조 달러인 게 계속 안 나오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와, 한 사람이 가진 이 자산이 1조 달러가 된다? 이건 미친 자산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1조 달러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전 세계 부자 2위부터 6위까지 전부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를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아일랜드나 스웨덴의 국가 연간 GDP보다 더 크다. 대만의 GDP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야, 미친 그 자산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X의 임직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식이 대박에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스페이스X의 임직원들이나 그리고 거기서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리사, 거기서 일을 했었던 요리사, 구내식당 직원들, 용접을 하는 그런 사람들, 우주선 만들 때 용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청소부까지, 어떤 청소부는 또 돈을 이렇게 많이 주식으로 많이 받았나 봐요. 연봉을 좀 이제 낮게 주는 대신에 스탁 옵션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백만장자가 됐다. 백만장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 직원들 4,000명 이상이 백만장자 반열에 이렇게 또 올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직원들 400명 이상은 1억 달러 이상 지금 자산이 불어났다라고 합니다. 1억 달러. 와, 100 밀리언 달러.
거의 뭐 로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X 직원들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쓸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갑자기 돈이 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고급 주택들로 이사를 갈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차 같은 것들도 이제 바꿀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1억 달러 이상 이렇게 또 가진 자산이 불어난 그런 사람들은 개인 전용기도 아마 지출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밖에도 스페이스X 근처에 있는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크게 요동을 이렇게 또 치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스페이스X 직원들이 갑자기 백만장자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백만장자들이 이제 갑자기 돈이 이렇게 또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자산 관리를 이렇게 또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산 관리를 이렇게 또 받을 때 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비가 보통 뭐 0.5%에서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X에서 갑자기 백만장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뭉쳤다고 하네요. 뭉쳐가지고 집단으로 지금 이 자산 관리를 이렇게 또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산 관리 기업인 뭐 코레오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대형 자산 관리사라고 해요. 여기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집단이 백만장자들이랑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 계약을 이렇게 떼가지고 원래는 0.5%에서 1%가량 이 수수료를 이렇게 또 받는데 뭉태기로 계약을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뭉태기로 이제 계약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0.5% 미만이다 라고 합니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는 수수료가 더 작아진다고요. 왜냐하면 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돈을 많이 굴린다고 하면은 수수료가 더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돈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이렇게 또 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자산관리 방식도 스페이스X는 뭐 최초로 이런 방식을 지금 도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쓸데없이 개개인별로 자산관리를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나갈 것을 다 뭉쳐가지고 대형 관리사한테 딱 맡겨 벌어가지고 수수료도 적게 내면서 돈을 더 잘 불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스페이스X 직원들은 다 이제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 다 모여가지고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문제 같은 거 막 써가지고 이 돈이 이렇게 많으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거 다 토론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토론을 이렇게 하면서 자산 관리사들한테 어떤 질문들을 할까 뭐 그런 거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이제 자산 관리사들을 이렇게 또 만나기 전에 이 AI를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질문들을 해야 할지 싹 다 적어가지고 가가지고 금융 전문가들 이렇게 또 만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 거기 가서 진짜 청소부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아니면은 쿡이라도 요리사라도 가서 했어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예전에 그 페이스북 생각이 납니다. 페이스북 초창기에 페이스북 그 본사에 이렇게 또 가서 벽화를 뭐 한국분이 그려줬다고 합니다. 한국분이 뭐 벽화를 이렇게 또 그려줬는데 그때 뭐 주식으로 옵션을 받았다나 그래가지고 그게 막 대박이 나고 백만장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번에 스페이스X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백만장자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니까 야, 스페이스X 가서 청소부라도 할 걸 그랬어요. 이런 수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소폭 상승세로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상승은 아니고 소폭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5%, S&P 500은 0.3%, 나스닥은 0.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스페이스X이다 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의 공모가는 135달러로 책정이 되면서 개장을 하자마자 150달러로 이제 첫 거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단 몇 분 만에 20%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165달러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X는 시가총액 2조 달러를 이제 넘어서고, 그리고 어마무시한 백만장자들이 스페이스X 직원들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보면은 AMD가 4%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시티은행이 엔비디아의 강력한 대안으로 AMD를 이렇게 또 꼽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등급을 상향으로 이제 올려줬다고 합니다.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575달러로 제시를 이렇게 또 하면서 네, 주가가 지금 4% 정도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유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유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이제 평화 협상 조만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는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어제는 뭐 공격을 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나온다. 오늘은 평화 협상을 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AI 그 데이터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우주로 실제로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개발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지구 내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규제가 심한 것 뿐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물도 어마무시하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냉각을 이렇게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물도 많이 필요하고 전력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주민들이 반대를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짓는 곳으로 지금 주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태양광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을 무한대로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제 같은 것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최선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AI 모델 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주가 최고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상에서 지구에서 AI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에너지 쓰는 게 어마무시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주로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올려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무한한 그 태양광 에너지를 이제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도 이제 해결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 X에서도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리는 것을 지금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벌써 FCC에 허가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요. 100만 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위성 발사 허가를 신청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100만 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 사텔라이트처럼 위성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이 스페이스 X를 이렇게 또 보면은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적에도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인터넷망을 이렇게 또 구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스페이스 뭐 스타링크처럼 뭐 적에도 위성을 쏘아 올려서 지구를 또 이제 덮으려고 하는 거죠. 100만 대의 이 AI 데이터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계속 돌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2028년도까지 이 우주에다가 이제 쏘아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스페이스 X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 X뿐만이 아니라 이 제프 베조스가 가지고 있는 블루 오리진 있지 않습니까? 블루 오리진에서도 FCC에 5만 1000대 정도의 데이터 센터 그 위성을 발사하는 그런 승인 신청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X는 100만 대, 블루 오리진은 5만 대. 와, 스페이스 X는 진짜 대단하다. 규모가 훨씬 더 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블루 오리진에서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내에 우주에다가 기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스타트업 기업들도 AI 데이터 센터 우주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 계속 뭐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기업은 이 엔비디아 칩을 장착을 한 뭐 소형 냉장고 정도의 위성을 띄워가지고 벌써 테스트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허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주를 이렇게 또 보면은 굉장히 추울 것으로 이제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주에는 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을 전도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열 배출이 뭐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서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커다란 레디에이터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그런 기술도 이렇게 또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이렇게 또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야 한다. 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스페이스X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낮아지기는 낮아졌지만 훨씬 더 낮아져야 한다고요. 네. 지금은 이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리는 것보다 그냥 지상에다가 만드는 게 더 싸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게 더 싸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대중화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소리지.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발사 비용을 낮춰야 한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아마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우주에 데이터 센터가 하나둘씩 이렇게 생겨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진짜로 이제 미래에 우리가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우주를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뭐 AI 나오고 있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와, 진짜 우리들이 생각을 했었던 그 미래가 진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유가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은 미국하고 이란의 그 텐션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제 평화협상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선반영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국제 유가는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뭐 서부 텍사스유, 뭐 브렌트유, 뭐 전부 다 3% 이상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85달러, 87달러 정도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뭐 이란에서는 이란한테 좀 더 좋은 조건의 협상을 막 공개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나와가지고 아니 그거 아닌데 막 화를 이렇게 또 내고 있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가는 우선 선반영이 돼가지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평화 협상 사인을 이렇게 또 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또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있다?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우선 이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 국적을 지금 포기를 많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해외에 살고 있는 미국 국적자들은 이 미국에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돈을 번다고 하면은 미국에다가 이 세금을 내야 한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미국 시민이면서 이 돈을 벌면은 거기에다가 그 인컴 텍스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다가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다가도 인컴 텍스를 이렇게 또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시민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소득을 과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고 있지도 않은데 미국 사람이라는 그런 이유로 소득을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적을 이렇게 또 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도 해외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지금 국적을 이렇게 또 포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극우적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도 내가 미국 국적 포기를 한다. 라고 하는 해외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이랑 비교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15% 정도 지금 더 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하는 그런 수수료를 엄청나게 내려버렸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수수료가 2,350달러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부터 미국 국적을 이제 포기를 하는데 필요한 그 비용은 450달러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싼데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어. 내가 왜 굳이 인컴 텍스를 미국에다가 내야 하지? 라고 하면서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경고도 이렇게 떠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상실을 이렇게 또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국이 가진 그런 위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무비자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고 그런데 미국 시민을 포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불이익을 이렇게 또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시 이제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고 국적을 포기를 해라. 라는 그런 소리죠.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